모두가 알만한 명작 영화들이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디테일까지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의 디테일 그 첫 번째는 히어로 영화의 조상님, 슈퍼맨 1978년작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전화 부스든 어디로든 달려가서 쫄쫄이 옷으로 갈아입고 범생이 이미지를 풍기던 안경까지 벗어 던지면 드디어 완성되는 지구의 히어로 슈퍼맨. 사실 지금 보면 조금 유치한 면도 있지만 역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한다면 평범한 기자로 살아가는 클라크 켄트가 유일무이한 히어로 슈퍼맨이라는 정반대의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캐릭터를 구분짓는 도구는 역시 지금은 히어로의 상징이 된 쫄쫄이 슈트와 클라크 켄트가 항상 쓰고 다니는 저 클래식한 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를 구분짓는 도구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죠.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클라크가 평소 모습일 때와 슈퍼맨일 때에는 그의 머리 가르마가 각각 반대로 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전설의 시작을 알렸던 첫 번째 반지의 제왕 시리즈 반지 원정대입니다. 사우론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떠난 반지 원정대. 그들의 앞길에 닥친 수많은 고난들 중에는 이렇게 카라드라스의 고개에 불고 있는 험악한 눈보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높게 쌓인 눈길을 한 발 한 발 힘겹게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상하게 단 한 명의 발걸음만큼은 매우 가벼워 보이기만 합니다. 조금은 예상 가능한 이 사뿐사뿐한 발걸음의 주인공은 역시 가끔은 숨쉬는 것까지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엘프 레골라스였습니다. 고귀한 불멸의 종족 엘프는 드워프나 호빗 같은 필멸의 종족들과는 달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힘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레골라스는 이렇게 눈 위를 걸어도 발이 눈 속으로 빠지지 않았던 것이고, 혹시나 눈 속에 파묻히게 되더라도 반지 원정대 멤버 중에서는 가장 빨리 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금수저를 이길 수 없는 건 중간계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준 반지의 제왕. 그래서 다음은 모두가 공평하게 흙수저가 되어버린 세상을 그린 영화 매드맥스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라고 한다면 역시 전사들의 천국 발할라로 승천하기를 꿈꾸는 워보이들일 것입니다. 강력한 8기통 엔진의 힘에 광신적으로 경도된 그들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8기통이라는 뜻의 V8을 외치며 깍지 낀 두 손을 머리 위로 드는 특유의 손동작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독재자 이모탄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제스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손동작의 진짜 의미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건 그저 말 그대로 그들이 좋아 죽는 8기통 엔진 피스톤의 실제 모양을 손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역시 이런 매드맥스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건 바로 빨간 내복의 기타맨 두프 워리어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빨간 내복 기타맨은 영화의 처음부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차량 위의 무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발 밑창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의 닳아버린 흔적도 없이 완벽히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엔 매드맥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모든 것이 혼란한 영화 트루먼 쇼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가상의 공간에서 일생을 전 세계에 생중계 당하며 살아온 트루먼에겐 그의 상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디테일한 소품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화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이것, 비타민 D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트루먼은 방송 세트장 안에서 평생을 진짜 햇빛이 아닌 가짜 햇빛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이고, 방송 제작진은 전세계 스타인 트루먼의 건강을 위해 그가 꾸준히 비타민 D를 복용하도록 오래전부터 유도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트루먼은 어느 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던 여행사의 직원은 I'm sorry to keep you. It's okay. 목에 이상한 냅킨 같은 것까지 두른 채로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영화 안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 에피소드 자체가 엄청난 디테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세트장 안에서 살도록 유도된 트루먼이었기에 여행사 직원 역할을 맡은 배우는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트루먼쇼에 실제로 출연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갑자기 여행사를 찾아오는 돌발 상황이 생겼고 이에 급하게 호출을 받은 여행사 직원 역의 배우는 메이크업을 받느라 찼었던 턱받이 티슈까지 그대로 맨 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자신의 무대 사무실에 급하게 나타났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트루먼은 결국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트루먼이 타고 떠났던 배의 이름은 과거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배의 이름과 동일한 산타 마리아였습니다. 이건 콜럼버스와 똑같은 배를 탄 트루먼이 앞으로 그만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장치였겠죠. 하지만 여기엔 콜럼버스와 트루먼의 산타 마리아와는 달리 불운한 사건으로 실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었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영화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이 배의 거대한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타이타닉호의 전경을 상세하게 촬영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항해의 시작을 알리며 검은 연기를 내뿜는 세 개의 굴뚝과는 달리 마지막 네 번째 굴뚝은 석탄을 태우는 검은 연기를 전혀 내뿜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타이타닉호의 네 번째 굴뚝이 사실상 거의 장식용에 가까운 환기용 굴뚝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원래 기능상으로 필요한 굴뚝은 단 3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라는 사실을 내세웠던 만큼 그들은 더 거대한 배의 위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증기선들이 의뢰 그랬던 것처럼 기능적으로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가짜 굴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더 힘이 세고 거대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굴뚝이 아무런 연기도 내뿜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 영화가 실제 타이타닉호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런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로즈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꿈속에서 타이타닉을 다시 만나 그녀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름다웠던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한 타이타닉에는 그녀의 영원한 사랑 잭 도슨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잭이 서 있는 곳 바로 옆에 보이는 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 20분이라는 그 시간은 실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로즈는 그 시간 속에 잠들어 있었던 타이타닉호와 자신의 연인 잭을 다시 만나서 못다 이뤘던 그들의 꿈같은 여행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잃어버렸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I believe in two things, discipline and the Bible. Here you'll receive both. Put your trust in the Lord. 쇼생크 교도소에서 전지전능한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교도소장 노트는 앤디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구원의 길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alvation lies within. Yes, sir.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꼰대질로만 보일 만한 이 대사. 하지만 기적을 만들어내는 앤디는 정말로 그 성경 안에서까지 구원의 길을 찾아내고 맙니다. 앤디는 그 두꺼운 성경 안에다 탈옥 루트를 파내는 망치를 숨겨놓고 20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듯 벽에 구멍을 조금씩 파헤쳐 나갔으니 말이죠. 거기다 앤디가 망치를 숨겨놓기 위해 처음 펼쳐놓은 페이지는 엑소더스, 우리말로 출애굽기라 불리는 모세의 이집트 대탈출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던 모세의 엑소더스처럼 앤디도 쇼생크 교도소를 탈출하는 자신만의 엑소더스를 새로 써내려 갔던 것이죠. 그렇게 앤디의 복수가 완성되어 갈 때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미란다 원칙 고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갈 만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Iron Hadley,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f you give up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hel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이 영화의 배경은 1966년으로 지금은 클리셰가 되어버린 미란다 원칙이 도입된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 아직 낯설었을 영화 속의 경찰은 막 지급된 카드를 참고하면서 곧 체포당할 간수장 하들리에게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음으로 살펴볼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영화가 헐리우드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작품 속엔 등장인물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아주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여러분은 정작 영화의 주인공인 미아가 술을 마시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다는 의외의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녀는 파티장에 가서 술 대신 주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세바스찬과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술이 아닌 다른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이 영화에서 술이 등장할 만한 모든 장면을 다 찾아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아는 도대체 왜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를 않았던 걸까요? My aunt was an actress. 미아는 자신의 이모 덕분에 연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아가 오디션장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 그녀의 이모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는 사실과 그녀의 그 죽음이 술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he lived in her liquor and died with a flicker. 연기를 시작하게 해준 이모를 술이 죽음으로 몰아갔으니 미아가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아는 결과적으로 이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냈으니 미아의 그 선택은 옳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영화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보낸 수많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영화가 꾸며진 가짜라는 것을 잊고 그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아예 예고편에 등장하는 로고에서부터 영화의 내용을 전부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로고 안에는 미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에는 입구만 만들어져 있고 출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테니 스포일러가 될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영화 속 디테일의 세계. 영화를 즐기는데 더 다양한 재미가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